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황당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문구점 앞에서 500원이나 1000원짜리 카드팩 사서 뜯어본 기억 있으신가요? 비닐 봉지를 까서 내가 좋아하는 피카츄나 리자몽이 나오면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조그만 종이 조각들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 코너나 문구점에서 애들이나 가지고 놀던 포켓몬 카드가 이제는 수백만 원, 수억 원을 넘나드는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친 광풍이 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카드팩을 사 모으면 정말 돈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카드 광풍의 실체와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수집 시장의 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전 세계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엄청난 경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유튜버이자 프로레슬러인 로건 폴이라는 인물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친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포켓몬 카드 단 한 장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 카드가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가늠이 가시나요? 수수료를 포함해서 자그마치 1649만 2천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9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239억 원이라니 정말 현실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액수죠. 이 카드는 트레이딩 카드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수집품으로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카드가 뭐길래 서울 아파트 수십 채를 살 수 있는 돈에 팔렸을까요? 그 카드의 이름은 바로 피카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일반 문구점에서 사서 뜯는 팩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카드였습니다. 1998년 일본의 한 잡지사에서 개최한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에게만 상장처럼 나누어준 특별 비매품이었죠. 당시 단 39장만 제작되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게다가 세월이 20년 이상 흐르면서 수많은 카드들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없어졌습니다. 로건 폴이 가지고 있던 카드는 카드 상태 감정 전문 기관인 PSA에서 최고 등급인 잼 민트 10점을 받은 유일무이한 카드였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완전 무결한 상태로 딱 한 장 남아있는 역사적 유물급 카드였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포켓몬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며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것입니다. 로건 폴은 이 카드를 사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특별 케이스에 넣고 프로레슬링 경기장에 목걸이로 걸고 나오며 어그로를 끌기도 했죠. 결국 불과 5년 만에 16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며 팔아치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 뉴스를 타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강렬한 고정관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포켓몬 카드가 대박 수표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 당장 마트나 문구점에 가서 카드팩을 사 모아야겠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집 시장에 엄청난 투기 열풍과 품귀 현상이 불어닥쳤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조사인 포켓몬 코리아가 원자재 상승과 물가를 이유로 팩당 정가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나 크게 올렸습니다. 정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신규 카드팩이 출시되는 날이면 장사꾼들과 리셀러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접속하자마자 재고가 순식간에 매진되는 싹쓸이 현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수백만 원어치 박스를 쌓아두고 까는 일명 카드깡 콘텐츠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급기야 포켓몬의 본고장인 일본 정부와 정치권까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시장이 더 이상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3조 원이 넘는 거대 투기판이자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점주나 직원들이 출시 전 카드를 몰래 빼돌려 중고 사이트에 웃돈을 받고 파는 내부 비리가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고가 카드를 노린 매장 강도 사건이나 도난 사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사기까지 빈번하게 일어났죠.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다중 계정을 통한 싹쓸이 구매를 막기 위해 카드 구매 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가의 카드가 현금 출처를 숨기는 자금 세탁 창구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 정비까지 검토 중입니다. 나라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규제해야 할 만큼 카드 시장의 과열과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정부가 규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금 우리가 카드를 사 모으면 정말 돈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광풍에 재테크나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남들이 다 팔고 떠날 때 상투를 잡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희소성의 파괴 문제입니다. 239억 원에 팔린 카드가 왜 비싼지 기억하시죠? 세상에 깨끗한 물량이 딱 한 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는 아무도 카드를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주머니에 막 구겨넣고 다니고 고무줄로 묶어두고 길거리에서 딱지치기 하며 막 다루었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 완벽하게 깨끗한 보존 상태로 남아있는 초창기 카드가 극소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초등학생부터 40대 아저씨들까지 카드를 뜯자마자 비닐 프로텍터 케이스에 소중히 모셔둡니다. 게다가 공식 회사에서도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서 카드를 수천만 수억 장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고 이미 수억 장이 발행된 카드가 10년 뒤에 과연 희귀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희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확률과 원금 회수의 법칙 때문입니다. 포켓몬 카드를 팩으로 사서 개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복권을 긁는 것과 똑같습니다. 10만원어치 박스를 사서 뜯었을 때 나오는 희귀 카드의 가치는 평균적으로 1, 2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확률적으로 뽑는 순간 이미 80% 이상의 원금을 손실보고 시작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가끔 수십만원짜리 카드가 한 장 터진다고 해도 그동안 팩을 사느라 들어간 비용을 빼면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셋째로 완벽하게 까다로운 보관과 현금화의 문제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핸드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몇 초 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카드는 직접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해외 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사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종이라는 재질 특성상 미세한 습기 때문에 카드가 살짝 휘거나 손톱 자국 하나만 나도 가치가 반토막 이하로 폭락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유행이 식어서 사려는 구매자가 없어지면 그 카드는 그냥 예쁜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런 수집품 거품 광풍은 역사적으로 포켓몬 카드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초의 카드 게임인 매직 더 게더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나온 블랙 로터스라는 카드는 한 장에 40억 원이 넘게 거래되기도 했고요. 반지의 제왕과 콜라보해서 전 세계 단 한 장만 인쇄했던 절대반지 카드는 유명 가수 포스트 말론이 26억 원을 주고 사가기도 했습니다. 유희왕 카드 시장에서도 2002년 희귀병 소년을 위해 단 한 장 만든 위대한 전사 타일러 카드가 경매에서 4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죠. 9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비니 베이비라는 조그만 인형 수집 열풍도 유명합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이 인형을 사 모으면 나중에 대학 등록금이 되고 집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수량을 대량으로 풀어버리고 유행이 지나가자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인형들은 하룻밤 사이에 원금도 못 건지는 털인형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상위 0.0001%의 카드는 오직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한정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구점이나 마트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상용 카드들은 결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켓몬 카드는 이제 완전히 인기가 떨어지고 망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포켓몬이라는 브랜드는 199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온 유일무이한 IP입니다. 90년대에 카드를 모으던 꼬마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경제력을 가졌습니다. 그 부모들이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포켓몬을 보여주며 2세대에 걸친 거대한 팬덤을 완성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모으는 것을 넘어 실제 카드를 가지고 룰에 맞게 겨루는 세계대회와 게이머층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투기 거품이 꺼지고 시세가 폭락하더라도 포켓몬 카드라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포켓몬 카드를 앞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즐겨야 할까요? 오늘 영상의 결론이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포켓몬 카드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추억을 추억하는 건강한 취미로 남아야 합니다. 어릴 적 문구점 앞 평상에 앉아 친구들과 하하호 웃으며 팩을 뜯던 그 순수한 설렘. 내가 정말 좋아하는 피카츄나 파이리 카드가 나왔을 때 앨범에 소중히 꽂아두며 느끼던 소소한 행복.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추억입니다. 남들이 이게 수백만 원짜리다, 이거 사두면 돈 된다 하는 말에 휩쓸려 무리하게 돈을 쏟아붓지 마세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접근하면 스트레스와 손실만 남는 위험한 투기가 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소한 금액으로 마음에 드는 카드 몇 장을 소장하는 건 삶의 훌륭한 청량제가 됩니다. 여러분 장롱 깊숙한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카드 앨범이 있다면 오랜만에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록 그 카드가 239억 원짜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카드일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